안녕하세요. AI와 노코드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잘러 장PM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24년을 맞이해서 챗GPT 최신 강의를 업로드합니다. 그동안의 챗GPT와 생성형 AI는 정말 빠른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빠르게 AI 도구들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AI의 빠른 발전에 압도되는 기분을 느낄 뿐 AI를 내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AI의 발전이 아예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포기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써보려고 해도 막상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 예시를 모르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써먹어 보려고 하는 분야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AI의 빠른 발전을 한번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이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챗GPT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반합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4년 버전의 강의를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의 강의 영상은 제 신기함과 놀라움이 잘 드러나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고 막상 그걸 따라해 보려고 하면은 아직은 그 결과물의 수준이 다소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저도 많은 시행착오와 배움이 있었고 도구도 많이 발전해서 훨씬 더 실무에 활용할 만한 좋은 활용 방법들을 가이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 버전의 최신 챗GPT 강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강의 영상은 시리즈로 제가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의 발전 현황을 좀 정리하고 다양한 실무 활용 사례들을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요. 앞으로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와 개선 팁들 좀 알려드리고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무 활용에 대한 영상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챗GPT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발전된 챗GPT를 적용해서 다양하게 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AI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LLM이 기초가 돼서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양상으로 AI 시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근간이 되는 LLM은 크게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영의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의 양대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라마나 안트로픽이나 네이버 클로버 X 같은 모델들이 있긴 한데요. 이 중에서 얼리 어답터들은 뭐 수치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유료 버전의 챗GPT에 적용되어 있는 GPT-4라고 하는 LLM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그 두 개의 거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고 이것들이 모든 AI 서비스의 근간으로서 베이스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 대기업의 AI 서비스도 나오는 거고요. 뭐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나 코딩을 대신해주는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이 LLM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껍데기만 입혀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AI 래퍼 같은 것도 있고, 이 LLM을 자동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릴 수 있다면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LLM이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가 됐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챗GPT라는 걸 만들어서 월 22불의 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받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이 AI를 깔아두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인프라로 사용해서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서비스에 AI 기능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요것이 좀 중요하고요. 이걸 경제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 IT 서비스의 이 밸류 체인에서 AI가 하나의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인프라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많이 투자할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규모의 경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들이 이를 독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 LLM을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고, 고성능의 LLM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밸류 체인 상에서 이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나 AI나 플랫폼 같은 이 중간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AT&T나 T모바일 같은 글로벌 통신사에게 글로벌 망 사용료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IT 서비스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조세적인 성격의 비용을 미국 기업에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중간에 내야 되는 비용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AI를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 기업 중심의 세계 경제 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생성형 AI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 돌아와서 이 생성형 AI, LLM들을 어떻게 잘 쓸지를 이 영상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서비스인 챗GPT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LLM인 GPT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고요. GPT LLM 엔진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채팅이라는 방식으로 질문이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답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IT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2달 만에 1억 유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전만큼의 관심은 아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챗GPT고, 생성형 AI 서비스의 얼굴격이자 거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는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짓 정보,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대답을 뻔뻔하게 하고, 영어를 훨씬 더 잘하고 답변의 일관성이 낮고 막상 실무에 활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가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챗GPT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았던 굉장히 빠른 발전을 거듭했던 거죠.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이제 유료 챗GPT의 출시고, 그것을 이제 유료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 유료 엔진은 아예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GPT-4라고 하는 엔진은 무료로 사용하는 GPT-3.5보다 질적으로 다르고요. 성능적인 차이가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무에 쓰려고 하면은 유료 버전의 챗GPT를 쓰는 것을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월 구독하고 있지만 유료 챗GPT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할 정도로 효과적이고 추천할 만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GPT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유료 구독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료 버전에 대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단순히 텍스트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입력하고 걔네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랑 비슷하죠. 인터넷과 연결돼서 검색을 한다든지, 파일을 인식해서 그걸 기반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그리고 플러그인이나 GPT-S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든지 등 굉장히 다양한 유료 버전만 쓸 수 있는 부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GPT-4가 이런 강력한 점이 있고요. 무료 사용자 입장에서 유료 버전을 또 쓴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GPT-4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에서 코파일럿을 쓸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는 유료 버전 엔진인 GPT-4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은 유료 챗GPT처럼 인터넷과 접근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도 생성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료 버전에 준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사용해 본 결과 유료 챗GPT가 훨씬 더 긴 컨텐츠를 생성을 해주고요. 답변의 품질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의 챗GPT가 여전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리서치 용도로서 유료 버전의 GPT를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빙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다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료 챗GPT가 어떤 점이 뛰어난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까지 얘가 학습된 모델이 아닐지라도 최근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 검색한 결과를 스스로에게 다시 인풋으로 주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최신 정보도 반영이 되고요. 어느 정도 팩트 체크도 해주고 출처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미디어,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BBC 같은 데로 한정을 하거나, 보고서 같은 걸 할 때도 IDC, 가트너, 포레스터 리서치처럼 유명한 그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에 한정해서 내용을 생성해라, 이런 식으로 출처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볼 때도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특정을 해서 물어보면 그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하고 출처까지 달아주는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챗GPT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라고 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챗GPT 상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와 연결된 이야기나 카피라이팅 같은 것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고슴도치의 친절한 표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친절이라는 것을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 두고 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프롬프팅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여러 도구들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챗GPT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 모듈인 달리입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의 챗GPT는 데이터 분석도 끝내주게 잘해줍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챗GPT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코드를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인이시라면 파이썬 강의를 배워보세요. 이런 배너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얘는 이 파이썬을 다룰 수 있는 챗GPT가 파이썬 코드를 짜주는 것에서 넘어서 실제로 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를 유저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뭐 요약을 해주거나 시각화를 해주거나 통계적인 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알아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파이썬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는 뒤쪽에서 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챗GPT에는 GPTS라고 커스텀 챗GPT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 GPT만의 어떤 추가 지시사항을 입력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날리지로 제공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규정집 같은 것들을 날리지로 주면 그 안에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환각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업무 상황에 딱 맞는 커스텀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챗 GPT가 혼자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마치 협력 업체를 쓰듯이 외부의 정보를 가져다가 쓰고 싶거나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더 원하는 형태로 결과물을 바꾸고 싶을 때 플러그인을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주고 그 링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답변에 반영하는 이런 플러그인을 쓰시거나 유튜브 링크를 집어넣으면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주거나 이런 다이아그램을 그려주고 마인드맵을 그려주는 플러그인을 붙이거나 해서 뒤에 기능적인 약점을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료 챗GPT는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이 동작을 하는데요. 이 모듈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텍스트로도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이미지나 파일을 주고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멀티모달,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멀티모달이라고 하고요. 이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받고 일 처리를 할 때 이미지 모듈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얘가 맥락에 따라서 알아서 필요한 모듈을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인풋을 받아서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준다. 이렇게 범용적이고 센스 있는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인간처럼 요즘은 동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요. IT 회사 임원 관점에서 뭐 업계 뉴스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용을 요약하고 사파를 그려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리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를 하나 검색하고 그거를 모델에서 요약을 하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렇게 답변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고 이것과 비슷하게 귀여운 그림 캐릭터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동작시켜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같은 거 많이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제조사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걸 시각화해줘라 하면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모듈이 동작해서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물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물을 우리는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이제 챗GPT가 적용이 될 건데요. 이름이 코파일럿입니다. 부조종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듯이 간단히 요구사항만 입력하면 워드 문서 초안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요 생성된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PPT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엑셀에다가 어떤 분기에 우리 사업이 가장 수익성이 좋았어? 라고 마치 임원이나 팀장님이 물어보시듯이 질문을 하게 되면 피봇을 돌리고 차트를 그려서 그 인사이트를 뽑아주고요. 생성한 결과물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을 해주거나 이런 화상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액션 플랜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지식 노동에서 웬만한 그 막내들이 해야 될 법한 이런 일들을 다 GPT가 대신 해주게 됩니다. 대리나 사원급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GPT가 하는 업무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단순 문서 작업에서 해방돼서 더 추상적이고 더 고도의 고민을 하는 역할로 우리 사무직 업무가 재정의가 될 거고요. 옛날에는 엑셀을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었겠지만 이제는 이 인공지능보다 더 빠르게 엑셀을 작업하는 사람은 아마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사업에 더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내가 고려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이것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 같이 한 단계 높은 추상화된 고민을 우리 지식 노동자들이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현재 베타 출시돼서 일부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지식 노동자의 업무를 다 바꿀 정도로 그 결과물의 수준이 엄청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의 일거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지식 노동자의 업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도비의 포토샵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디자이너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포토샵에서 픽셀 단위로 합성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배경을 제거하거나 이런 업무 많이 하셨죠. 근데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옐로우 로드 라인이라고만 입력을 하면 저게 중앙선이 생기고요. 빈 영역의 이미지를 알아서 채워주는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영역 이미지를 키우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배경을 제거하고 좀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를 합성하고 어떤 개체를 저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저렇게 이 외부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합성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로 명령하면 저렇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frozen lake with reflection 반사되는 언호수라는 걸 입력하니까 저렇게 호수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산 영역을 선택하고 뭐 북극성이라고 입력하면 이 산의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나 요소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업무도 이제 더 추상화되고 재정의될 거예요. 이제 픽셀 단위로 어떤 것을 수정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실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름다움일까를 좀 더 추상적으로 고민하고 여러 결과물들 중에서 우리 브랜드나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을 셀렉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이 바뀌게 되는 새로운 지식 노동에 적응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변곡점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챗GPT는 거의 모든 실무에 사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서치와 아이데이션, 데이터 분석, 보조자료 제작, 결과물 생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양한 직무의 사례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직무적인 것도 결국은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원리에 의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GPT가 결과물을 생성하게 하면 충분히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는구나 하는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보시고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일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일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답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첫 번째, 리서치에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리서치라고 하면 구글링을 엄청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문서를 보고 내가 대략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링크 같은 것들을 쭉 모아놓고 대략적인 내용을 정의한 걸 가지고 상사와 얘기를 한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면 리스트업해놓은 링크들에서 내용을 보완하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리서치의 초안 작업을 이제 GPT나 이런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리서치 업무는 얘가 인터넷에 있는 웹문서를 학습해서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웹문서가 많을 법한 문제나 뭐 분석이나 조사에 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국가 단위의 통계나 아니면 뉴스나 미디어의 어떤 뭐 새로운 소식들 아니면 뭐 인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의 재무 정보는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데요. 한국 회사의 어떤 재무 정보나 한국의 어떤 구체적인 법령이나 아주 지엽적인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거나 왜곡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웹문서가 많은 내용들을 잘 압축해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이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IDC 같은 포레스터 리서치 같은 기관으로 한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출처를 지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시장에서 조사해줘라고 크게 질문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체 시장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알려주고 큰 시장을 비즈니스 모델을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각 세부 시장별로 뭐 알아야 될 점,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 더 자세히 알아볼 만한 뭐 링크 같은 것들을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상황에 포커스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게 되면요. 얘가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에 대한 반영이 중요하니까 무료 챗GPT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 빙에서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해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파일럿에서 해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 지시사항대로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 세분화된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정리돼 있죠. 이것이 모든 리서치 업무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더 알아봐야 되는 링크 같은 것들을 리스트업하는 리서치의 초안으로서는 훌륭하게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리서치해야 될 때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는 챗GPT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에 있는 링크들을 더 들어가 봐서 어떤 것들을 더 알아봐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유료 챗GPT에서 해본 건데요. 유료 챗GPT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징이 동작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게 됩니다. 근데 유료 챗GPT가 그 빙, 코파일럿보다는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로 조금 더 긴 컨텐츠가 생성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해서 리서치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마저도 유료 버전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정리해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차트를 그려줘 하면 차트까지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때 유료 챗GPT가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시사 트렌드나 아니면 복잡한 시사 이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싶을 때 뭐 이렇게 갈등 원인이나 진행 상황 전망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줘. 그리고 균형 잡힌 입장에서 해줘. 뭐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줘. 그리고 더 알아볼 수 있는 링크를 달아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시한 요구 사항대로 원인, 진행 상황, 전망 같은 거 알려주고 각각의 입장 정리해주고 추가적인 링크까지 정리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알아봐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사 동향에 대한 리서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챗 GPT든 아니면 빙이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이나 뭐 이 현상이나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마찬가지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챗 GPT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고 더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달아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챗 GPT의 경우에는요. 뭐 PDF나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텍스트나 아니면 자막 파일이나 CSV 파일 같은 것들을 업로드하고 그걸 기반으로 요약을 시키거나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 같은 것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업로드하고 요약해줘, 쉽게 설명해줘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서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얘가 그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를 해주니까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학습이나 어떤 기초적인 조사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은 유료 챗GPT에서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릴리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튜브에 있는 링크나 이런 PDF 파일이나 텍스트를 기반으로 요약을 해주고 그 내용에 있는 걸 기반으로 AI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으니까요. 무료 사용자께서는 릴리스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만들어 놓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용을 학습하고 리서치 하시는데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아이디에이션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는데 챗GPT와 함께라면 일종의 캐릭터 뽑기처럼 됩니다.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5개 이름을 지어줘, 10개 이름을 지어줘 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느 정도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5개를 또 지어줘, 10개를 또 지어줘 하면은 답변이 계속 나오게 되죠.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하기보다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챗GPT가 내가 생각하는 맥락적인 정보,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건지 같은 맥락적인 정보가 있을수록 그 맥락에 맞는 답변을 잘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맥락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암묵지까지 잘 언어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챗GPT에게 역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브랜드 이름 짓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너한테 제공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어떤 정보가 더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면 얘가 더 풍부한 맥락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인간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네가 궁금한 걸 나한테 역으로 물어봐라. 개선을 위해서 네가 한번 정보를 요청해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답변이 개선이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중간 절차를 한번 알려줘 보세요.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한 개 단어로만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일반 명사를 사용하고 우리 브랜드 컨셉에 잘 어울려야 되고 뭐 동물이나 도시나 사물이나 영웅의 이름에서 한번 응용하는 방식으로 지어줘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가진 암묵지를 설명하면 그 암묵지를 모방해서 얘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에이션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걸 GPT가 따라서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결과물을 뽑는 게 얘를 잘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팁이고요. 근데 내가 이 업계의 전문가가 아니고 이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으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나만의 암묵지나 전략 같은 것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브랜드 이름 짓기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뭐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게 좋아? 업계에서 유행하는 이름 짓는 방식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얘가 도움이 될 만한 프레임워크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그 프레임워크에서 선택을 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라고 하면 그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답변을 생성해 주거든요. 카피라이팅을 만드는 상황인데 카피라이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추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추천해 줍니다. 이 중에서 요 2번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카피라이팅을 하라고 하면 그 관점에서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참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더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도 단순히 뭐 브랜드 이름을 지어줘라, 카피라이팅을 해줘라 하는 것보다 더 성능을 개선시키고 내 니즈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고 과정을 좀 모방할 수 있게 중간 절차를 가이드해 주셔라 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무료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텍스트 입력밖에 안 되는데 무료 버전을 쓰시든 유료 버전을 쓰시든 방대한 텍스트를 그대로 프롬프트에 집어넣고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분류하거나 하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상황은요, 제 유료 강의의 237개의 의견들을 그냥 쭉 텍스트 파일로 정리한 건데요. 이 엑셀로 받은 것을 쭉 텍스트 파일로 정리한 거예요. 이 텍스트를 통째로 집어넣고 이 리뷰들을 요약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분석하고 싶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하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은 이런 긍정성이 있었고 아쉬운 거나 개선 사항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이 강의를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 후기들을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대하게 있는 이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분석되기가 어려웠는데 이 챗GPT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이 분석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요, 말로 분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분석을 시킬 때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 클렌징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피봇을 돌린다든지 VLOOKUP을 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엑셀에서 했을 법한 여러 가지 수식 작업 같은 것도 말로 지시할 수 있고요. 뭐 11월, 12월로 묶어가지고 피보트셀에서 데이터를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은 그 지시에 맞는 결과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일이 업로드되고 중간에 파이썬이 실행돼서 데이터 분석 모듈이 동작해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될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로 지시하고 지시한 거를 최종적인 파일을 다시 결과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막 함수 찾아보고 골머리 적던 거를 그냥 파일에 던지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걸 설명하는 것만으로 마치 말로 엑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엑셀 수식 작업뿐만 아니고 더 심화된 분석이나 시각화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던져주고 시각화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시각화도 해주고요. 거기서 있는 내가 알아야 되는 인사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요건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축구 게임 피파 20의 능력치를 가지고 손흥민, 네이마르, 메시, 케인 이 네 선수의 능력치를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시각화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파이썬 코드가 동작해서 이런 결과물을 주는 거고요. 우리는 그 파이썬 코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결과물을 말로써 지시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의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또 말로 지시하면 돼요. 이 레이더 차트를 이렇게 4분할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레이더 차트로 중첩해서 어떤 선수가 어느 능력에 더 장점이 있는지를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시각화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수정해서 이 네 가지를 중첩해서 시각화해 줄 겁니다. 마치 데이터 분석 외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듯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면 파이썬이 수단으로 동작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인간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하고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놀라운 점은 얘가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좀 알잘딱갈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한국 광역시도단체 기준의 10년의 인구 데이터를 가져와서 던지고 어떤 것을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 있을지 시각화할 만한 아이디어를 알려줘라고 러프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클렌징 작업, 전처리 작업도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얘 한 작업 내용을 확인해보고 피드백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작업 내용을 살펴보고 좋은데 그걸 지도상에 시각화해가지고 10년 동안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는 파란색으로 인구가 줄어든 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어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지도 쉐이프 파일을 제공해 달래요. 중간에 문제 해결마저도 알아서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스스로 판단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처리하고요. 이 쉐이프 파일의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파일을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업로드해주면 내가 시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따라서 제가 쉐이프 파일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시각화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마치 데이터 분석가와 서로 협력해서 결과물을 뽑는 것처럼 GPT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통계적인 정리, 뭐 시각화 작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비정형 데이터를 통째로 집어넣고 그걸 내용을 요약했던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분류, 카테고리화하는 것도 GPT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MECE 상호간에 배타적이고 전체를 포괄하게 잘 설계되어 있으면 그 분류 작업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이 리뷰는 사고 정말 후회합니다로 시작하는 리뷰지만 사실은 자매품을 안 사서 후회한다는 극찬의 리뷰거든요. 이걸 보고 긍정적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해서 그걸 분류 작업하는 걸 잘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에 대한 리뷰인지 배송에 대한 리뷰인지 가격에 대한 불만인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 기준을 놓고 분류하는 작업을 시키면 그걸 또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분석할 수 없었던 이런 CS 데이터나 리뷰 데이터들의 정성적 데이터를 유용하고 분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한 개의 리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적용해서 몇백 개, 몇천 개의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순식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행에 대한 분류 작업을 시킨 다음에 함수처럼 쭉 잡아당기면 몇천 개, 몇백 개의 행에 동시에 적용이 되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순식간에 해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피봇을 돌리고 시각화하면 우리 회사나 우리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카테고리화 작업이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GPT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또 효과적인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뭐 보조 자료를 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매터, 주로 챗GPT가 포맷을 변경하는 데 활용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챗GPT에게 모든 문제 해결을 다 시키면 프롬프트를 잘 쓰게 되면은 그 전문성을 잘 끌어내서 좋은 답변이 나오지만, 그렇게 대체적으로는 그 좋은 답변이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원본 아이디어, 원본 소스를 주고 그 소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두되 그것의 포맷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구성을 하는데 저는 챗GPT를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보험 약관이나 뭐 계약서, 상품 소개서 같이 복잡한 PDF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렇게 직원 교육을 위한 어떤 퀴즈, 테스트를 위한 퀴즈를 재구성해줘라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퀴즈를 만들어 줍니다. 객관식 퀴즈를 만들어주고 정답과 해설을 써줘라 하면 퀴즈 만들어주고 정답 알려주고 해설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원본 소스를 주고 그걸 문제로 바꿔줘라 하면은 그 작업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근데 이 소스 없이 문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얘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아서 좋은 문제를 못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참고해야 될 원본을 주고 그것을 포맷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은 문제, 좋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학습할 때 뭐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들을 그 인풋으로 주고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새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유저들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쭉 추출해서 통째로 집어넣은 다음에 뭐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자주 묻는 질문을 FAQ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FAQ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 안 되고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FAQ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걸 재구성해서 작성을 탁월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5060에게 왜 임영웅이 인기가 있냐라고 하는 되게 좋은 블로그 글인데요. 이걸 유튜브 인터뷰 스크립트 형태로 바꾸라고 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아이디어나 소스는 제공하고 그걸 재구성하는 목적으로 GPT를 썼을 때 프롬프트를 좀 대충 쓰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문서 작성, 뭐 결과물 생성에 당연히 챗GP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전문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문서 작업, 결과물 생성에서는 좀 세심한 프롬프팅이 필요한데요. 요건 그 다음 강의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구체적으로 맥락을 제시하고 얘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문성을 명시하고,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제공해야 되는 코어 아이디어는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 구체적인 형식을 제시해 줬을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형태에 가까운 결과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잘 쓰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 주간 보고서, 뭐 결과 보고서, 뭐 출장 보고서 같은 그런 문서들은 프롬프트를 잘 쓰게 되면 꽤 수준급으로 결과물을 생성을 해줍니다. 만약에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그 프롬프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템플릿처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분명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PR 자료를 한번 생성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프롬프트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 결과물을 생성하려고 했을 때 벤치마킹할 우수한 결과물을 모방하게 하는 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된 PR 자료를 가져와서 그것의 뭐 어조나 글쓰기 스타일이나 읽기 수준이나 전달 방식을 한번 모방할 수 있게 잘된 것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달라 하면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요. 그럼 이 작성 가이드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그 작성 가이드에 맞춰서 굉장히 한국 스타일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전문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얘가 고려해야 될 맥락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코어한 아이디어는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인 형식을 지시하거나 잘된 걸 모방해서 가이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결과물의 품질을 높여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챗GPT랑 같이 협업해서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관점에서 프롬프트를 해보고 결과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작성에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업무에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 하는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건 이 AI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걸까요? 나중에 AGI, 더 개선된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처럼 알아서 다 일 처리를 한다면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챗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AI 도구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도구와 같은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챗GPT와 같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협력적으로 챗GPT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주면 거기서 내가 영감을 다시 받아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보고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이렇게 서로 간의 티키타카 이런 협력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챗GPT라는 도구가 기존에 우리가 쓰던 여러 가지과 업무적인 도구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 챗GPT라고 하는 이 도구는 우리가 이전에 쓰던 컴퓨터나 엑셀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쓰는 방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산성의 개선이 있는 거고요. 지금의 혼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누구나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AI와 어떻게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이 AI라는 도구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 여러분들 업무에 적용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